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채채파리는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을 빨아먹고 살아갑니다. 특히 채채파리는 트리파노소마란 기생충을 매개하는 녀석으로도 유명하죠. 만약 사람이 이 기생충에 감염된 채채파리에게 물리면 물린 사람은 트리파노소마라는 기생충에 감염돼 수면병에 걸리게 됩니다. 수면병에 걸린 사람은 발작, 기면 상태를 보이다가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죠. 물론 이 병은 소 같은 가축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라서 아프리카에는 채채파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농가들이 많습니다.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채채파리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. 그런데 채채파리에게는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. 바로 알을 낳지 않는다는 사실이죠. 지금 채채파리 암컷의 몸에서 나오는 건 알이 아닌 애벌레입니다. 한 번에 딱 한 마리만 낳고 평생 동안 낳는 자식의 숫자는 고작 8에서 10마리에 불과하죠. 짝짓기도 평생 동안 딱 한 번만 하는데 짝짓기 때 수컷으로부터 받은 정자를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수정을 시키는 방식입니다. 한 번에 100개에서 200개의 알을 낳는 초파리와 비교하면 정말 180도 다른 번식 방법이죠. 사실 이상한 쪽은 채채파리입니다. 왜냐하면 대부분의 곤충들은 한 번에 많은 알을 낳아 번식 성공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난태생으로 번식하는 곤충은 사슴파리, 양파리, 거미파리과 정도만 있을 뿐 자연계에서는 정말 드물죠. 아타르다 교수는 채채파리의 이런 독특한 번식 전략, 즉 알보다는 유충으로 태어나는 편이 포식자나 기생생물의 공격으로부터 더 안전할 거라는 진화상의 이점이 있을 거라고 밝혔는데요. 이렇게 귀하게 세상에 나온 채채파리 애벌레는 태어나자마자 안전을 위해 땅 속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번데기가 된 후 성충으로 자라나 생을 이어나가죠. 그런데 도대체 채채파리 암컷은 어떻게 몸 안에서 이렇게 거대한 애벌레를 기를 수 있는 걸까요? 놀랍게도 이들은 마치 포유동물처럼 젖을 먹여 애벌레를 기릅니다. 난소에 수백 개의 알들을 저장한 모기와 달리 채채파리는 자궁에서 한 마리의 애벌레만 자라고 애벌레는 밀크글랜드, 즉 젖샘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곳에서 단백질과 지방으로 이루어진 젖을 공급받습니다. 색깔마저 모유와 비슷하죠. 채채파리 암컷은 몸 안에서 새끼를 10일 동안 키우는데 이 기간 동안 영양가 있는 젖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양의 피를 빨아댑니다. 이렇게 배가 동물의 혈액으로 빵빵해질 때까지 말이죠. 심지어 흡혈한 혈액을 농축시키기 위해 이렇게 수분만 따로 몸 밖으로 배출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자료 조사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박사님, 이거 연구하면 도대체 어디다 써먹을 수 있죠? 아타르도 교수는 채채파리의 번식 방법을 연구하면 아프리카 농장의 골칫거리인 채채파리의 개체수를 줄일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세균을 이용하는 거죠. 놀랍게도 아타르도 교수는 채채파리의 젖샘이 체내 공생세균인 위글스워디아 글로시니디아란 세균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. 그리고 항생제를 처리해 이 세균을 죽였을 때는 젖샘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죠. 공생세균이 제거된 채채파리의 암컷은 체내에서 합성된 단백질과 지방을 젖샘이 아닌 자신의 체중을 불리는 데에만 쓰게 되는 겁니다. 즉 글로시니디아란 세균을 잃은 암컷은 뚱뚱해지기만 하고 젖샘은 만들지 못하는 건 물론 당연히 새끼도 낳지 못했죠. 아타르다 교수는 이 항생제를 소에게 먹이면 채채파리가 소를 흡혈하는 과정에서 항생제를 먹게 되므로 이를 통해 채채파리의 개체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다만 이 방법은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. 개체수를 억제하는 두 번째 방법은 채채파리의 짝짓기 특징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. 앞에서 채채파리가 평생 동안 짝짓기를 딱 한 번만 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? 아타르도 교수는 지난 2016년 연구에서 그 이유를 알아냈는데 원인은 바로 짝짓기 과정에서 수컷이 암컷의 몸에 정액과 함께 주입한 특정 단백질이었습니다. 이 단백질이 암컷이 다른 수컷과 짝짓기를 못하도록 암컷의 배란과 생식 활동을 조절하고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만약 이 단백질을 정확히 분석해 대량 생산해서 채채파리의 서식지에 살포할 수 있다면 채채파리의 개체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. 물론 아직까지는 아이디어 정도라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말이죠. 알이 아닌 애벌레를 낳는 채채파리의 생태도 놀랍지만 이렇게 작디 작은 파리의 젖샘 발달 과정까지 연구해 인류의 건강 증진에 활용하려는 한 과학자의 집념 역시 그에 못지 않은 것 같네요.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,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